1995년 엔지니어들은 대형 앵커를 이용해 위험하게 5도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고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국은 먼저 탑 아래의 습지 토양을 단단하게 해야 했습니다. 해결책은 액체 질소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들은 물이 얼면 팽창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북쪽 아래의 토양이 팽창하여 건물의 기울기가 매우 위험한 수준인 5.5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피사의 사탑 건설은 1174년에 열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피사의 무르고 습한 토양에 비해 너무 얕은 3m 깊이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공사가 3층에 이르렀을 때 전쟁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건물은 기울어진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워가 자체 무게로 인해 가라앉아 기초 아래에서 많은 물을 눌러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강도가 높아져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땅에서는 특정 높이 이상으로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세워도 특정 높이에 도달하면 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천천히 무너지지요. 탑이 매우 천천히 기울어져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기울어진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완벽하게 직선인 탑이 안정화되는 동안 작은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반응 토크가 오른쪽 또는 왼쪽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것이 탑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지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많이 압축되어 더 많은 반발력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비결이 있는데 왼쪽의 반발력이 오른쪽보다 무게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반응 토크 값을 예측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탑의 높이가 높을수록 왼쪽의 반응 토크가 오른쪽보다 커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6m 높이의 사탑은 이미 기울어진 불안정성을 넘어섰고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짐이 증가함에 따라 왼쪽의 반응 토크가 오른쪽의 반응 토크를 계속 압도했습니다. 이제 타워 건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기울어진 불안정성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울기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최상층의 더 가벼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탑을 이전 층에서 수직으로 타워를 건설했습니다. 이 기법은 타워가 기울어지지 않은 것처럼 시각적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타워는 바나나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6년간의 공사 끝에 7층이 완성되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 다시 공사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건설 단계는 136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종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장인들은 탑이 똑바로 건설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탑 영역에서 북쪽은 계단이 5단, 남쪽은 6단입니다. 또한 건축가들은 종실을 중심축에 몇 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울기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마침내 1372년에 피사탑의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의 기울기는 1.6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울어진 불안정성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1934년에는 약 4.5도까지 기울어졌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이런 기울어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불완전함을 이탈리아 공학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발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기초의 북쪽에 많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총 무게가 9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기초에 주입한 것입니다. 무솔리니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쪽의 토양이 더 다져져서 탑의 기울기가 증가했습니다. 기울기는 5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탑의 기울기는 계속 증가했고 1990년에는 기울기가 5.5도라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탑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탑의 종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탑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즉각적인 붕괴로부터 타워를 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북쪽에 납 평형추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이 추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 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총 600톤의 납 평형추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울기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탑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납 평형추 방식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워를 안정화하려는 다음 시도인 1995년의 액체 질소 방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해결 방법은 매우 우아한 솔루션이었습니다. 40m 깊이로 들어가서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타워의 기초와 단단한 지층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볼트를 조이는 것은 탑을 곧게 세우는 완벽한 솔루션처럼 보였습니다. 피사의 토양은 너무 습하고 물러서 이러한 건설 과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액체 질소를 주입하여 토양을 강화하는 것은 건설 공학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액체 질소 방식은 피사의 토양에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토양은 수분 함량이 높고 물이 얼면 팽창합니다. 북쪽의 토양이 팽창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당국은 즉시 300톤의 납괴를 추가해 탑이 쓰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앵커 볼트 방식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토양 강화 단계에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때 타워의 기울기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무게가 7%만 증가해도 타워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안전 계수는 1.07입니다. 지질공학자이자 피사의 사탑 안정화 프로젝트의 리더였던 엔지니어 존 벌랜드는 사탑 남쪽의 벽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근의 벽돌이 취약하고 기울어짐으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탑을 구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부 굴착이라는 방법이 타워를 똑바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북쪽에서 흙을 제거하면 구멍이 무너지고 타워가 곧게 됩니다. 그러나 드릴의 위치와 각도가 잘못된 방향이면 타워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부 굴착 방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먼저 피사의 사탑 근처에 비슷한 토양 조건에 건설된 직경 7m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굴착이 필요한 정확한 각도와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현재로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실제 현장에서 소규모 굴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2개 지점에서만 흙을 제거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한 쌍의 강철 케이블도 부착했습니다. 이 거대한 케이블을 연결하고 균형추로 부착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케이블은 기초 아래 1m 이상은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타워를 곧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 방법을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1999년 2월과 6월 사이에 타워를 0.1도 정도 곧게 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위원회는 최종 굴착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41개의 가이드 드릴을 부착하고 최대 2m를 관통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8세제곱미터의 흙이 제거되었습니다. 흙의 69%는 기초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타워는 일관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엔지니어가 원했다면 타워를 완벽하게 똑바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곧게 뻗은 피사의 사탑을 보고 싶으신가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피사의 사탑의 독특한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3.97도의 기울기를 유지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보수 공사 끝에
마침내 사탑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사의 사탑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의 각도가 된 방법입니다. 북쪽의 수위가 남쪽보다 높았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미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구멍 3개를 뚫고 북쪽 기초에서 구멍까지 물을 배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쪽과 남쪽의 수위가 거의 같을 수 있었습니다. 탑 주변의 습한 토양은 탑을 기울게 만든 주범일 수 있지만 적어도 3번의 대지진으로부터 탑을 구해준 영웅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846년 지진은 강도가 높았습니다. 타워 주변의 습한 토양이 완충 역할을 하여 타워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동적인 토양, 구조물 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환경에 둘러싸인 탑은 동일한 지진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2001년에 엔지니어들이 기울기를 3.97도까지 낮추고 곧게 펴는 작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탑의 각도는 저절로 줄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4cm의 기울기 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타워가 0도까지 자체 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 교정 과정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을 오르는 것은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경사도에 따라 계단이 가파르게 느껴지거나 얕게 느껴집니다. 꽤 혼란스럽지만 매혹적이죠. 251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도시와 주변의 언덕, 미라콜리 광장 아래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종각에 있는 역사적인 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종은 여전히 작동 중이며 특별한 날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탑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피사의 사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바로 탑 아래의 토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오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탑의 남쪽 아래 토양은 북쪽보다 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차등 침하라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쪽 아래의 수분 함량이 남쪽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차등 침하 때문이 아니라 기울어진 불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존 벌랜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탑이 몇 미터 더 짧았다면 약간 기울어졌겠지만 안정화되어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탑의 높이가 몇 미터 더 높았다면 수세기 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의 현재 높이는 이 아름다운 토목공학의 경이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의 후원 페이지를 찾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